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백만장자 할아버지와 그의 잃어버린 딸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은 김 회장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번 그날만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시장 한복판에서 딸아이의 작은 손을 놓친 순간 그의 인생은 두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전과 그 후, 행복했던 시간과 끝없는 고통의 시간. 회장님, 차례상 준비가 다 됐습니다. 관리인 박 실장의 목소리에 김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추석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거실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례상 앞에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김 회장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깊은 주름 사이로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비춰졌습니다. 오늘따라 더 생각나는구먼. 김 회장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5살 난 딸 민지와 함께 시장을 거닐던 날. 민지는 불꽃 모양의 흉터가 있는 팔을 흔들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 흉터는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민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그가 선물한 나비 모양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풍선 사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노점상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딸의 작은 손이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민지는 사라졌습니다. 경찰, 실종 신고, 전단지, 현상금.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장, 오늘 시장에 좀 다녀오려네. 네, 시장이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박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만장자인 김 회장이 직접 시장에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죠. 차 준비해 주게. 김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간 그는 추석마다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속죄의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송편 파는 할머니, 제수용품을 파는 상인들,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온 사람들. 그 모습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운전기사와 함께 천천히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떠들썩한 분위기. 그 속에서 그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기, 정육점으로 가보세. 그는 천천히 정육점 앞에 섰습니다. 매년 같은 정육점을 찾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정육점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 회장도 그 뒤에 줄을 섰습니다. 다음 손님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육점 카운터 뒤에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모습,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온 듯한 거친 손마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고기를 드릴까요? 소고기 안심으로 주시게.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2kg 정도로. 여성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성이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는 동안 그녀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여성의 팔에는 불꽃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흉터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은 잠시 손을 멈추고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적에 화상을 입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평생 함께할 친구가 됐네요. 여성은 가볍게 웃으며 다시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는 그 웃음이 마치 30년 전 딸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지은이라고 합니다. 추석 준비하시나 봐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지은이라. 김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어딘가 모르게 민지를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받아들고 정육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흉터와 지은의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돌아가자. 그는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육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민지일까? 그 흉터는 틀림없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 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시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30년의 기다림이 끝날 수 있도록. 차 안의 김 회장은 멍한 상태로 고급 주택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시장의 정육점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팔에 난 불꽃 모양 흉터. 그것은 분명 30년 전 자신의 딸 민지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김 회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추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실장, 잠시 내 방으로 와주게. 박 실장은 김 회장을 따라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린 민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김 회장은 천천히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실장, 자네는 30년간 나와 함께 일해왔지. 네, 회장님. 그렇다면 민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지.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의 실종은 이 집안의 금기와도 같은 주제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참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정육점에서 민지를 닮은 여자를 봤네. 박 실장은 놀란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민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모두 헛된 결과로 끝났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갑자기. 그 여자의 팔에는 민지와 같은 흉터가 있었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년의 그는 갑자기 더 늙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30년이 지났는데 흉터는 틀림없었어. 불꽃 모양이었지. 민지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그 흉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김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실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당장 그 정육점으로 돌아가자. 내 딸을 다시 만나야 해.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 내일 첫 시간에 가도록 하지. 하지만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녀가 민지일까? 아니면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그렇게 밤을 뒤척이던 김 회장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정육점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됐네. 지금 당장 출발하자. 김 회장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김 회장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지은이 오늘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제 본 것이 착각이었다면? 온갖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지만 김 회장의 예상과 달리 정육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김 회장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정육점 방향을 주시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9시가 되자 드디어 정육점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올리는 사람은 어제 본 지은이 아닌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제 이곳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분은 오늘 안 나오시나요? 김 회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은이요?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무슨 일로 찾으세요? 아, 그렇군요. 혹시 그분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중년 남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젊은 여직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상황이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난감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제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릅니다. 30년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린 딸이요. 중년 남성은 더욱 의아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직접 그녀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출근합니다. 김 회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도 얻었습니다. 지은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이는 그녀가 정말 민지의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린다는 것은 30년을 기다린 그에게도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민지의 실종 당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보고서, 탐정의 수사 기록, 신문 기사. 그는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실장, 30년 전 실종 당시 근처 고아원 목록을 찾아봐 주게. 박 실장은 급히 자료를 찾아 김 회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시장 근처에는 세 곳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아원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고아원. 네, 맞습니다. 30년 전쯤 5살 정도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발견되어 저희 시설로 왔었습니다. 팔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요. 이름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민지였습니다. 시간과 장소, 나이, 그리고 흉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의해 주시겠어요? 김 회장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은은 분명 그의 딸 민지였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그 아이가 이제는 35살의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일 꼭 만나야 해. 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흥분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30년의 기다림이 끝날 것입니다.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드디어 널 찾았단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 회장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상태였지만 피로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실장,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네.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모두 취소해.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일지도 몰라. 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그의 결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30년간 한 번도 회의를 취소한 적 없던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만남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가져가야겠군. 김 회장은 금고를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비 모양 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실종되던 날 머리에 꽂고 있던 바로 그 핀이었죠. 경찰이 시장 근처에서 발견해 돌려준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되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둘러 시장으로 가자. 시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정육점이 보였고 카운터 앞에는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어린 민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흉터.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육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을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지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아, 전에 한 번 왔었습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은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 변했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에 대해 묻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에 대해서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나비핀이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상자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비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비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 전, 그것도 5살 때의 기억이니까요. 죄송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의 팔에 난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지은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어릴 때 생긴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대요. 직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이 시장에서 잃어버린 제 딸 민지.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시장에서 5살 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팔에는 당신과 같은 불꽃 모양의 흉터가 있었고 그날 머리에는 이 나비핀을 꽂고 있었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떨렸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저라는 걸 확신하세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당신이 제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자신이 정말 민지라는 이름의 소녀였을까? 평생 알고 싶었던 자신의 뿌리를 찾을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매년 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운명이 이제야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네요. 제발 한 번만 검사해 보지 않겠어요?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항상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좋아요. 검사해 볼게요. 김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김 회장. 지은은 명함을 보며 놀란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제 딸일 수 있다는 거죠. 김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가게 문 닫고 나면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 회장은 정육점을 나서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에 연락해 오후에 유전자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김 회장은 다시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이미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작업복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가시죠. 두 사람은 김 회장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지은 씨, 아니, 민지야.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은 민지라는 이름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래, 미안하네. 너무 서두른 것 같아. 병원으로 가는 길, 김 회장은 민지가 실종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손을 놓친 순간, 찾아 헤맨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수색,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절망. 정말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을 했단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만으로 가능합니다. 결과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나올 겁니다. 의사의 설명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지은 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김 회장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요, 제 집에서 기다릴게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김 회장은 실망했지만 지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네. 지은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김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을 만난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혹은 모레 그의 인생을 바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널 찾은 걸까?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밤 김 회장의 눈에서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김 회장에게는 한없이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하루, 길게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하시겠습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에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식욕이 없네. 커피만 가져오게. 박 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했네.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나올 거야. 정말 민지 아가씨일까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야 해. 30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 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30년 전 그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딸을 잃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을, 사업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숨겨온 세월을, 그리고 매년 추석마다 혼자 시장을 찾던 모습을. 회장님, 혹시 오늘 지은 씨에게 연락해 보실 건가요? 아니, 기다려보자. 그녀도 혼란스러울 테니까. 김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지은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딸 민지가 이제 와서 그녀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자신을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환영할까? 아니면 거부할까? 수많은 생각이 김 회장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회장입니다. 회장님, 병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오시겠습니까?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김 회장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재촉했습니다. 빨리 좀 가게.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회장은 서둘러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 지은 씨는 99.9999% 확률로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의 딸 민지는 살아있었고 그녀는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 맞습니다. 시간이 되면 연락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김 회장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집으로 돌아와 김 회장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은의 연락을 기다리며 서재를 서성이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결과가 정말 그렇게 나왔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충격과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내 딸 민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고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가? 그래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집에서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통화가 끝나고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지은이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원룸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은, 아니, 민지라고 불러도 될까?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괜찮아요. 그래, 민지야.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내 생각을 했단다.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버린 게 아니야, 민지야. 너를 잃어버렸어.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단다.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너란다. 5살 때의 모습.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팔에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였군요. 그래. 너는 내 딸이었고 지금도 내 딸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뿌리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그럼 제 이름은 정말 민지였던 거예요? 그래. 김민지. 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야.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를 잃고 3년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너를 찾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지은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 만나보지도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운명이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은 민지의 어린 시절, 가족의 이야기, 그녀가 사라진 후의 끝없는 수색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지은은 고아원에서의 생활, 힘들었던 성장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혈연의 끈은 여전히 강하게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내 집으로 와라. 김 회장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야.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김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만든 카드야.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 사용해.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괜찮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가지고 있어.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길 바래. 지은은 망설이다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부자의 딸이라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의 딸 민지를 찾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딸,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만난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침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실장,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랜만에 김 회장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실장은 그런 김 회장의 모습에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나 봅니다. 그래. 지은이가 정말 민지였어. 내 딸이었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떨렸습니다. 박 실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도 30년 전 민지가 실종됐을 때부터 김 회장과 함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이네요. 그래, 기적이야. 30년 만에 기적.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과 진정한 부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실장, 민지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게. 가장 좋은 방으로.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과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안녕하세요. 아버지. 지은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자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니?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김 회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지. 몇 시에 갈까? 12시쯤 괜찮으세요? 그래, 그때 갈게. 통화를 마친 김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9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장, 나 좀 나갔다 올게. 김 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는 오랫동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민지의 어머니가 즐겨 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선물을 사고 나온 김 회장은 꽃집에 들러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크 가게에 들러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었으니까요. 12시 정각, 김 회장은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김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너무나 낯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건 널 위한 작은 선물이야. 김 회장은 꽃과 케이크, 그리고 보석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괜찮아. 30년 동안 못 챙겨준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지은은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석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하지만 이런 비싼 선물은 내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야. 한번 해볼래?
지은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닮았다는 어머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김 회장의 눈빛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너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너를 잃은 후에는 웃음을 잃어버렸지.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자. 내가 준비했어요. 지은은 김 회장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전통적인 한식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든 거니?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고아원에서부터 배워왔어요. 김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정성을 들인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구나, 민지야.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성장 과정, 학창 시절, 그리고 현재까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지의 어린 시절, 가족의 역사, 그리고 민지를 잃은 후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기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항상 누군가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그리고 17살에 고아원을 나와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구나.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잖아요. 지은의 말에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케이크를 자르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지은에게 회사 이야기, 자신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 집으로 이사 오지 않을래?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정육점 직원에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아요. 괜찮아. 서두르지 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김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집 주소와 비밀번호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도 좋아. 지은은 카드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더 보여주었고, 지은은 자신이 지내온 곳들,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민지야. 내일도 볼 수 있을까? 네, 물론이에요. 제가 정육점 일을 그만뒀거든요. 시간이 많아요. 정육점을 그만뒀다고? 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김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딸이 이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 좋지. 내일 보자.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공허함이 드디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딸을 찾았어. 그는 하늘에 있을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딸,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은이 그의 집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지은이 집 구경을 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김 회장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장, 민지 방은 다 준비됐나? 네, 회장님. 가장 좋은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침구와 가구도 새 것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좋아. 그리고 오늘 점심은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 특별히 준비해주게. 이미 연락드렸습니다. 1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정원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시가 되자 정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맞이할게. 그는 직원들을 물리고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김 회장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민지야. 안녕하세요,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서로를 아버지, 민지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들어오렴. 내가 집을 구경시켜줄게. 김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고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명화들. 모든 것이 지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와, 정말 크고 아름다운 집이네요. 이제 내 집이기도 해.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가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야. 김 회장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회장과 아름다운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지은은 사진 속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닮은 듯 하면서도 더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매가.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떨렸습니다. 지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 회장은 옆에 걸린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어린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5살 때의 내 모습이야. 내가 실종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지.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팔에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였군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회장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김 회장은 지은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가장 끝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름답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가구와 파스텔 톤의 침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인가요? 그래. 마음에 드니? 지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서두르지 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언제든 이 방은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지은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보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제가 실종됐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고아원으로 가게 된 거죠?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어. 우리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지. 너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나비핀을 꽂고 있었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 너는 풍선을 보고 싶다고 했고 내가 잠시 노점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내 손을 놓쳤지.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 너를 찾아온 시장을 뒤졌어. 경찰에 신고하고 현상금을 걸고. 하지만 찾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어떤 좋은 사람이 너를 발견해 고아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 그 사람은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아원으로 데려간 거지. 지은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잃어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도 너무 어리고 놀랐기 때문에 내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고아원에서 새 이름을 지어준 거고.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우연한 사건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날 손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김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지야. 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내려가자. 특별히 준비한 점심이 있어. 김 회장과 지은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한 식사네요. 내가 좋아했으면 해.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와인을 따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우리의 재회를 위한 건배. 지은은 와인잔을 들어 김 회장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재회를 위해.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이야기,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민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학창 시절, 첫 직장 경험, 그리고 정육점에서 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된 거니? 고아원을 나와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공장일. 그러다가 3년 전쯤 지금 정육점 사장님을 만났는데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셔서 거기서 계속 일하게 됐어요. 힘들었겠구나.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사장 명함이 들어 있었고 이름은 김민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 회사의 사회공헌 팀장 자리야. 내가 관심 있다면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괜찮아.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해.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 지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야. 서두르지 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야. 김 회장은 작은 정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장미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미를 좋아하셨나요? 그래, 특히 흰 장미를 좋아했지. 너도 어릴 때 장미를 좋아했어.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장미를 가꾸곤 했지. 지은은 흰 장미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장미의 향기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장미 향기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어쩌면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김 회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은을 정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오래 있다가.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은은 차에 오르기 전 김 회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포옹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감격에 떨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아버지. 그래, 민지야. 조심히 가렴. 지은이 탄 차가 멀어지자 김 회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딸과 함께한 첫 번째 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드디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에 출근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침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실장, 오늘 민지를 잘 챙겨주게. 모든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게. 네,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지 이사의 사무실도 회장님 사무실 옆에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지은을 회사의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일부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김 회장의 권위 앞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같이 먹을까 했는데 민지가 먼저 출근하겠다고 하더군. 열정이 대단해.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지은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일찍 출근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김 회장은
그것을 열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김 회장은 로비에서 지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일찍 왔구나. 아, 아버지. 너무 긴장돼서 일찍 나왔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해왔던 그녀가 이제는 대기업의 이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긴장되는 게 당연해. 천천히 적응하면 돼. 김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은 김 회장과 함께 있는 낯선 여성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 실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고급 가구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 이게 제 사무실인가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에 드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그리고 실장도 항상 도움을 줄 거고. 지은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보았습니다. 가죽 의자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자, 이제 직원들에게 소개할 시간이야. 김 회장은 지은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모든 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이 들어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새 이사 김민지 씨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김 회장의 딸이라니? 모두가 알기로 김 회장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실종되었다가 최근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앞으로 민지 이사가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부문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모두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개가 끝나고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 걸맞은 능력이 있을지,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불안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처음부터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배우면서 해나가면 돼. 김 회장의 말에 지은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해 놓은 회사 소개 자료와 사회공헌 활동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후에 사회공헌팀 직원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박 실장의 안내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경험은 없었지만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회공헌팀 직원들과의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지은의 진솔한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외된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은의 말에 팀원들은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아이디어와 경험에 귀를 기울였고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김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팀원들이에요. 모두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사회 공헌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김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딸이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물론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지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렴. 제가 있었던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도 늘려주고 싶어요. 김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당장 시작하자. 예산은 걱정하지 마. 내가 필요한 만큼 지원할게. 지은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첫날의 업무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은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축하하는 자리야. 레스토랑은 아름다운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고맙다고 할 것 없어.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두 사람은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첫날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올 생각은 없니? 김 회장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김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언제 이사할래? 이번 주말에요. 제 짐이 많지는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내가 모든 걸 준비할게. 도와줄 사람도 보낼 테니 걱정 마.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밤의 강바람은 선선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지야, 나에게 30년 만에 가장 큰 선물을 줘서 고마워. 무슨 선물이요?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평생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찾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김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인지 가끔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정육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백만장자의 딸이자 대기업에 이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생각이 많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에 지은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곧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민지야. 우리는 이제 함께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 이제는 모두가 민지라고 부르는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넓은 침실,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항상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침 식사 준비됐단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 민지는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업무에도 제법 적응하여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금방 내려갈게요. 민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김 회장이 테이블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정말 편하게 잤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 일정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지 않니? 네, 고아원 지원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많이 긴장되네요. 김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할 거야. 너의 진심이 전달될 거야. 민지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응원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은 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모두가 민지가 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열정과 진심 어린 태도에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잘하고 점심에 같이 먹자. 김 회장은 민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민지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는 이미 팀원들이 준비한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 이사님, 발표 준비 다 되셨나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사님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질 거예요. 발표 시간이 되자 민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사들과 팀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김 회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사회공헌팀에서 준비한 따뜻한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 아이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회의실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프로젝트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이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교육 지원, 심리 상담, 진로 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딸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민지 이사님.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재무이사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민지의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회장은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지야. 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민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비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녀가 실종되던 날 머리에 꽂고 있던 바로 그 핀이었습니다. 이건, 그래, 내가 잃어버렸던 나비핀이야. 경찰이 시장 근처에서 발견해 돌려줬지만 너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비핀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 핀을 통해 과거와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부녀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정원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촛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최고의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내 첫 프로젝트가 승인된 날. 두 사람은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생활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정육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야. 30년 동안 찾아도 찾지 못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으니 민지는 와인잔을 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정육점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그것이 바로 기적이야. 30년 만의 기적. 두 사람은 건배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30년 동안의 외로움을 다 채워드릴게요. 그래, 민지야.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민지야. 별이 참 예쁘구나. 네, 정말 아름다워요. 민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 별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원이 있니? 김 회장의 질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김 회장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생 그리워했던 안정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이제는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고아원에 같이 가볼까? 네, 아버지. 제가 자란 곳이니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함께 시작하고 싶고요. 좋아. 내일은 온종일 함께 하자. 김 회장과 민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침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녀가 속한 진정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선물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이 우연히 정육점에서 만나게 된 이 사연처럼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혈육의 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김 회장님처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았던 그 사랑과 지은 민지의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며 시작한 용기 있는 변화의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찾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희망과 감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